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군 병원에 입원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태가 기복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 탑승한 채 병원 앞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지금은 안정됐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는 과정에서도 기복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Since we spoke last, the president has continued to improve. As with any illness, there are frequent ups and downs over the course. 확진 판정 후 고열도 있었고 혈액 내 산소 농도도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his illness, the president has experienced 2 episodes of transient drops in his oxygen saturation.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의료진이 산소 보충을 권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받은 뒤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폐를 포함한 전반적인 호흡기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게 군 병원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From a pulmonary standpoint, he remains on room air this morning and is not complaining of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significant respiratory symptoms. 간과 신장의 기능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복용하고 있고 산소 농도 조절을 위한 치료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할 만큼 조만간 백악관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병원에서 SUV 차량을 타고 나와 마스크를 쓴 채 차량 안에서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참모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활발한 대외 행보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 3명도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오는 19일까지 상원의사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원에서 베럿 판사의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야당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집중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여당은 이를 차단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 경제 3법 처리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돼 10월 말까지 3주간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 내에 공수처 설치, 상법 등 경제 3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습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국감 기간 내내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을 사살하라고 지시했다며 청문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을 놓고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후보 선정 작업 중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개천절 경축식에서 양당 대표가 조우한 가운데 어제는 국감을 앞두고 원내대표 간 비공개 만찬 회동을 열어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외교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지난 3월부터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 이와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 떠난 것이라며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현 정권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다며 외교장관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냐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3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이 부대 소속 병사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사 30명과 간부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만 확진자가 42명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에 더해서 감염 경로가 모호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고위험 시설의 집합 금지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혜슬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강의원과 관련해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일부 병동이 집단 격리된 온종합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고 나머지 확진자 3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이로써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2명. 지난달 30일 6명, 1일 18명에 이어 다음 날부터 각각 8명, 5명, 5명이 확진됐습니다. 42명 중 9명은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 관련 확진자, 9명은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로 목욕탕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린코아 목욕탕과 평강의원과 관련해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연휴 기간 부산 확진자의 14%가 감염 경로가 모호한 사례입니다. 3차 대유행이 될지 추석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지는 며칠 더 저희가 감염 추이들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현재도 감염 불명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염 불명 사례라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석 이후에도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 만덕동 일대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해 오늘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64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석우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41명으로 모두 21,886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85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사망자는 1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22명, 치명률은 1.75%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9명, 경기가 25명, 인천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적지 않고 고향 방문으로 인한 전파도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다중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장, 그리고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등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의사 소견에 따라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방송 출연의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한글날을 포함해서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 중단도 이어집니다. 이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제주에는 28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은 없지만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서 이 고강도 특별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이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배웅 나온 가족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가족은 더 함께 있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많이 아쉽죠. 애들 1년에 딱 2번 내려오는데 또 즐겁게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관광객들은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번거로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주 와가지고 또 못 가본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28만 명. 연휴는 끝났지만 제주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9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18일까지를 방역 위험 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고강도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 발열 검사라든지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객선 등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도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형사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전두환 씨 측 증인인 신현목 전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팀장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고 이어 검찰의 구형과 전 씨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5일간의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34포인트 상승한 2337.23에 코스닥은 0.01포인트 오른 848.1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은 매도에 나서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량 호조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고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급등하면서 한화솔루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SK바이오팜은 기관의 의무 보유 물량 170만 주가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이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메인주의 조그만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는데요. 모두 결혼을 축하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The virus favors gatherings.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happy events
like a wedding celebration, or sad farewells, like funerals. 결혼식장과 피로연에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교회나 교도소로 확산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62명, 확진자는 177명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7명이 숨졌습니다. 한 확진자에 따른 결혼식을 비난했습니다. It was a senseless act and a selfish act that probably could have been prevented. 예식장 측은 모든 하객의 체온을 검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무증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일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프랑스 보건당국은 수도 파리와 리옹 등의 술집과 식당 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의 술집과 식당에는 코로나19 최고 경계로 2주간 운영 중단 조처를 내렸는데요.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Donc je ne pense pas qu'on puisse résister très longtemps face à ces mesures qui sont des mesures incohérentes. Pas grand-chose. Je ne m'attends pas en tant que serveuse à Marseille à ce qu'on m'indemnise correctement pour que je puisse survivre. 이용 손님들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은 긴 시간의 싸움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또다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일본에는 물건을 팔지 않는 매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빌딩 1층 매장. 최신 디지털 기기부터 시작해 용도를 알 수 없는 고글까지 다양한 물건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손님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겁니다. 我々は販売を主な目的にしておりませんので、ぜひぜひ全ての商品お手に取って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ので。 만일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장은 한 스타트업 기업이 운영하는데요. 빌딩은 이 기업의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이 기업은 매장을 잘게 나누어 각 기업에 빌려주고 제품 출품료를 받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매장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입니다. 매장 천장에는 카메라 15대가 설치돼 있어 손님들 성별과 나이를 인식하고 손님이 돌아다닌 동선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앞을 지나간 사람, 상품 앞에 5초 이상 멈춘 사람, 상품 설명을 들은 사람 수 등을 분석해 출품 기업에 제공하고 출품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광시성에서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철로로 뛰어든 청소년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창 달리고 있는 열차 밖 모습입니다. 전방 200m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는 급정거를 시도하는데요. 다행히 철길에 있던 2명이 황급히 피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공안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이 2명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SNS에 올릴 동영상 촬영을 위해 철로에 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철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단막까지 훼손했는데요. 我们已经对事发地点的自笼进行了修复，并将攀爬处所的金属网片进行了加固。 차단막을 복구하는데도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어린 청소년이지만 철도 안전을 위협한 만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에 2번씩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등도 똑같이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이었던 9월 27일, 한창 명절 대목이었지만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의무 휴업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의무 휴업을 강제로 진행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도 더욱 힘든 시기를 더 겪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월 2회 의무 휴업을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대형 유통사를 규제해 전통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사의 점포가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원거리 상권까지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공정한 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 유통점포들이 강제로 쉬어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으로 간 소비자는 6% 정도에 불과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점포를 규제할수록 그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일요일에도 쉬라는 건 진짜 장사 반은 포기하라는 거죠. 의무휴업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관련 법안 통과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이 점차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은 대체 어디로 갔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박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미에 주로 사는 카피바라의 등과 머리를 아이들이 연신 쓰다듬습니다. 원숭이한테는 길게 자른 당근을 먹이로 줍니다.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 뒤 남겨진 동물들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실내 동물원에 가봤습니다. 문을 닫은 몇 개 지점에 동물을 모아 새로 개장을 준비 중인데 이곳 역시 동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층층이 우리를 쌓아놓고 동물 여러 마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청금강 앵무예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로 물도 제대로 급수가 돼 있지 않은 사육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문 닫은 곳의 동물들이 이동 과정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물원 문을 닫으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유 생물 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곳은 폐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동물 관리는 자칫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사람에서 또 동물에게도 병원체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의 시초가 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 운영을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문가인 검사관이 가서 허가가 가능한지 이렇게 살펴보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실 관리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서식 환경에 대한 거나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동물원 문제는 동물 복지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요즘 등산을 하다 보면 들이나 산 곳곳에서 야생 버섯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함부로 채취해 먹으면 안 됩니다. 민수아 기자가 이 독버섯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초가을 국립공원을 찾은 행락객들. 곳곳에 갖가지 야생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 등산객은 버섯을 식용으로 채취하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버섯 채취 행위도 금지돼 있고 그 채취를 하기 위해서 무단 입산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버섯은 2,100여 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식용과 약용으로 쓰이는 버섯은 23%인 500여 종에 불과합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독버섯 중독 사고는 모두 53건. 이 가운데 1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버섯이 많이 나는 초가을 이맘때 등산객이 야생버섯을 먹고 구토와 복통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야생 독버섯은 겉모습만으로는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 함부로 캐거나 먹어선 안 됩니다. 매장이나 시장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버섯 외에 야생버섯은 섭취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먹을 수 있다, 혹은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상관없다 등의 민간 속설에 의존해서 버섯을 섭취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버섯을 먹고 두통과 구토가 생기거나 메스껍다면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하루 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밤새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설악산 중청봉 대피소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5일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2도, 경북 의성이 4도, 서울이 8.5도 등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의 아침 기온 수준과 거의 비슷해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평년 이맘때 기온을 점차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가시거리가 20km 안팎까지 선명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0도, 강릉, 대구, 창원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